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북방의 눈보라 속 비단 옷을 휘감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조선의 장수이자 남편인 무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양반과 안주인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조선의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무에서에 이르길 사람의 숨통은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멈추는 급소를 찾는 것이라 했다. 내가 평생 짐승을 다루며 배운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틈을 찾는 것이지. 오늘 너희의 그 틈을 내가 찾아주마. 여인의 손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무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승의 뼈마디를 발라내며 익힌 지독하리만큼 정교하고 서늘한 칼솜씨였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들을 뒤로한 채 여인은 피 묻은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장수를 만든 현숙한 아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비린 피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위해 아직 죽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제 장기말이 되어주셔야지요. 자신의 남편을 장기말이라 부르는 피에 젖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지독하고도 처절한 사연은 어느 백정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외곽, 도살장의 비린 숨결이 안개처럼 낮게 깔린 백정 마을. 그곳의 공기는 늘 무거웠고 저녁 노을마저 핏빛처럼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9의 다미는 그곳에서 짐승을 잡는 아비의 곁을 지키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비는 칼끝 하나로 짐승의 뼈와 살을 물 흐르듯 발라내는 뛰어난 백정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고귀한 기술자가 아닌 그저 고기나 만지는 천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이놈 봐라. 뼈마디가 어찌나 억센지 칼날이 도통 들어가질 않는구나. 다미야, 숫돌 좀 가져오너라. 칼이 무뎌졌나 보다. 아버지,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 꺾이는 틈을 살짝만 비껴서 자르면 훨씬 쉬워요. 이젠 내가 나보다 더 백정 같구나. 뭐든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니. 내가 양반집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나란 일을 논하는 큰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총명함과 빼어난 미모로 반드시 제 운명을 바꿀 겁니다. 이 비린내 나는 백정마을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다미의 이런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든 한번 보면 기억하는 그녀의 총명함과 어릴 적부터 백정 마을에서 소문난 눈부신 미모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신분을 안타깝게 여기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저 얼굴과 저 머리로 백정 집에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한마디가 다미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미야, 내일은 저 윗동네 박찬판 댁에 고기 배달 좀 다녀오너라. 이튿날 양반들이 사는 동네로 배달을 가게 된 다미는 백정 마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고기 냄새를 가리기 위해 마른 꽃잎으로 소매를 문질렀습니다. 박찬판 댁으로 향하는 저작거리 다미는 그곳에서 집채만한 쌀가마니 4개를 짊어지고도 사람 좋게 웃고 있는 거고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핏줄이나 글자 한자 모르는 짐꾼으로 전락한 사내. 하지만 다미의 눈에는 그가 가진 압도적인 골격과 근육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다미는 근처 우물가에서 무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고기 바구니를 엎질렀습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어이쿠, 아가씨, 괜찮으십니까요? 고기가 다 흙바닥에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발목을 좀 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박찬판 댁까지 가져가야 하는데 제 걸음으로는 오늘 내에 도착하기 힘들겠네요.
죄송하지만 그곳까지만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요? 제 팔뚝을 보십시오. 이 정도 바구니는 새끼손가락으로도 듭니다. 자, 제가 앞장설 테니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그날 이후 다미는 철저하게 계획된 우연을 가장해 무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대신 들어주던 무진의 친절은 다미의 세심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연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미는 무진에게 자신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난 후 숨어 지내는 양반가의 서출딸로 소개하며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미련한 사내에게 다미의 유창한 말투와 고귀해 보이는 자태는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달빛과 같았습니다. 다미 아가씨. 저는 아가씨처럼 고우신 분이 왜 저 같은 짐꾼에게 잘 대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아가씨 얼굴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진나리, 나리처럼 늠름한 분이 짐꾼이라니요. 나리는 장수가 되어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가문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나리 같은 분을 모시고 당당히 살았을 텐데 지금은 그저 숨어 지내는 신세니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가문이 몰락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미 아가씨의 신분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오직 아가씨의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아가씨를 연모하고 있습니다. 다미는 무진의 눈에서 타오르는 맹목적인 사랑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미에게 이 비루한 삶에서 구해줄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한 가지 약조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미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은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 저와 혼인을 하신다면 제 조언을 잘 따라 묵과에 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제가 비록 배운 것은 부족하나 끈기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놈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해내겠습니까? 다미는 자신이 출세할 유일한 방법은 무진이 무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야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포장했습니다. 결국 무진은 다미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다미는 드디어 백정의 핏물을 씻어내고 양반가의 족보에 발을 들일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내야, 너는 이제 나의 기둥이자 방패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나의 과거는 깊이 묻힐 것이니 죽을 힘을 다해 용이 되어라. 내가 너의 여의주가 되어줄 터이니. 비린내 나는 백정마을의 밤이 깊어갈수록 다미의 야망은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백정의 딸 다미, 그녀의 위대한 사기극이자 신분 상승을 향한 첫 발걸음은 그렇게 치밀하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진주 땅을 호령하던 명가였으나 이제는 허물어진 담장 틈으로 잡초만 무성한 진주 강씨 가문. 그 퇴락한 가문의 안주인으로 다미가 발을 들인 것은 가문 전체에 불어온 기적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다미는 시장통에서 구한 낡은 족보와 치밀하게 위조된 가계도를 내세워 자신을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 난 후 숨어 지내던 양반가의 서출딸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근본 모를 출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미는 달랐습니다. 웬만한 사대부 교수보다 격조 높은 말투와 한 번 본 예법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는 총명함으로 시댁 어른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서출이라 하여 내심 걱정했다만 내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가풍이 살아있구나. 오히려 모자란 우리 무진이에게 과분한 배필인가 싶구나. 과찬이십니다, 어머님. 가문이 무너진 후 숨어 지내며 글을 읽고 도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이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죽을 힘을 다해 서방님을 보필하여 가문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다미가 진주 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가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에 다미는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눅눅한 핏물이 발목을 잡는 백정 마을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이 지늘게 더럽혀지는 것도 잊은 채 그녀는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비린내 속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매장하고 아비와의 인연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담이야. 아니, 이제 강씨 땡 많이 미로구나. 어찌 이 험한 곳에 왔느냐? 오랜만이구나.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아버지, 이 손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밤 이후로 백정의 딸 다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여 길에서 마주쳐도 짐승 보듯 외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쌓아올린 이 모든 성과는 무너지고 우리는 사지가 찢겨 죽을 겁니다. 아비는 딸의 서슬 퍼런 눈동자 너머에 서린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딸이 천륜을 끊으려는 것은 아비가 미워서가 아닌 홀로 사지로 뛰어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담이야.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너는 스스로 손에 쥐었구나. 장하다, 내 딸아. 오늘부로 백정의 딸 다미는 이 세상에 없다. 미천하고 못난 아비는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거라. 그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님으로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지만 고기 냄새가 배가 두렵구나. 어서 가거라. 나는 정말 괜찮으니 혹여나 죄책감 같은 건 생각지도 말거라.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절을 마친 다미는 백정 아비에게 차갑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다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단 소매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누르는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고기 냄새를 지워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서방을 묵과에 급제시켜 백정의 삶을 끊어내겠습니다. 부디 그날까지만 저를 잊어주십시오. 아비와 작별하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다미의 눈에 서려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혼인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었던 신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불러줄 아비도 사라진 지금 무지는 그녀의 구원이자 세상을 향해 휘두를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다미는 무진을 사랑하는 사내가 아니라 자신의 성을 지탱할 든든한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밤이 너무 깊었어.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하면 안 되겠어? 글자가 자꾸 춤을 춰서 도통 보이지가 않는구려. 나리, 지금 나리가 쥔 것이 고작 붓 한 자루라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와 나리의 목숨입니다. 나리가 잠을 청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 자라도 더 익히기 위해 뼈를 깎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미안하오 부인.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시 읽겠어. 다시 읽고 말고. 혼인 전 따뜻했던 다미의 눈빛은 어느새 서늘한 채찍이 되었고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녀가 자신을 그저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밤새 먹을 갈아주는 그 정성에 차마 응석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다미는 무진이 병법서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옆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진이 한 문장을 외우려 밤새 끙끙댈 때 다미는 그 소리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문장의 결을 꿰뚫고 전술의 이치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나리, 이 구절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적이 산으로 유인하면 산의 형세를 이용해 오히려 적의 숨구멍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부인은 어찌 한 번 듣고 그 깊은 뜻을 다 아시오.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구려. 내 부인 같은 천재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진주강씨 조상님이 도우셨어. 저는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나리께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녀자인 제가 이럴진데 하물며 이 집안의 장손인 나리는 저를 봐서라도 더 정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나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시오. 알겠소. 내 최선을 다하리다. 부인을 실망시키지 않겠소. 무진은 그녀의 말을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공치사쯤으로 여겼으나 그 말은 다미의 뼈아픈 진심이었습니다. 무진이 잠든 후 다미는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 그런 가벼운 감정 따위 나는 알지 못한다. 내 이 모자란 서방을 꼭 입신양명시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백정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리라. 고깃내 나는 과거는 죽어도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이 무거운 목검을 하루에 1000번씩 휘두르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차라리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게 속 편하겠어. 날이 고작 그 정도 기계로 저를 지키겠다 맹세하셨습니까? 시장통의 짐꾼으로 평생 사시렵니까? 아니면 제 발 밑에 조선의 산천을 깔아주시렵니까? 그게 아니오. 다만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 그러오.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것은 나리가 몸의 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힘만 쓴다고 벽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직접 나리의 눈을 뜨게 해드리지요. 다미는 몰락하기 전 대대로 무관을 배출했던 시댁의 깊숙한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낡은 무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는 무진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그림뿐이었으나 다미에게는 달랐습니다. 백정 시절 소의 뼈마디를 분리할 때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틈이 무예서의 초식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다미는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복잡한 검술의 궤적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비의 곁에서 익힌 예리한 칼을 다루는 감각을 병법의 이론과 결합해 오직 무진의 압도적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살의 기술로 재해석했습니다. 나리, 이 그림을 보십시오. 검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연약한 틈을 찾아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리의 그 장사 같은 힘을 저 한 점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인은 어찌 이 복잡한 책을 한 번 보고 그리 쉽게 설명하시오. 정말 대단하구려. 대단할 것 없습니다. 나리가 무과에서 떨어지면 제 인생도 끝이니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 나무 기둥의 정중앙 가장 결이 거친 곳을 노려보세요. 힘으로 쪼개려 하지 말고 나무가 스스로 갈라지게 하란 말입니다. 다미는 무진의 뒤에 서서 그의 두꺼운 팔을 잡고 검의 궤적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함이 배제된 채 오직 승리를 위한 명령처럼 무진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무진은 아내의 기이할 정도의 총명함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다미는 무진이 훈련을 반복할 때마다 그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비록 배움은 더뎠으나 한 번 방향을 잡자 터져나오는 무진의 파괴력은 다미를 전율케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단 한 번의 칼질의 소리 없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다미는 처음으로 확신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소름이 돋소. 칼이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마치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 같았어.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나리, 이제 무과 시험이 머지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그 오만한 양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나리가 돌아오실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소. 당신의 그 고운 손에 다시는 이런 거친 일을 시키지 않겠소. 무진은 다미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다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 눈물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내 손에 밴 비린내는 서방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세상을 베어내며 스스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런 속마음을 속인 채 가련한 아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의 용이 한양을 집어삼키는 날, 나는 이 비천한 껍질을 벗고 비로소 세상을 내려다보리라.
무진이 한양으로 떠나고 집안의 정적이 찾아왔을 때 위기는 예기치 못한 그림자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백정 시절 그녀를 흠모하며 추근대던 백정 사내 하나가 다미의 행방을 쫓아 담장 너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백정 마을의 꽃담이 아니더냐? 비단 옷을 걸치니 감쪽 같구나. 하지만 내 몸에서 나는 그 고기 냄새는 못 속이지.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무례하게 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인연복에 내 남편이 양반이라지. 만약 내 아비가 짐승 목다는 놈이라는 걸 알면 그자가 참 좋아하겠구나. 입을 막고 싶으면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든가. 다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진에게 무에서의 이치를 가르치며 스스로 터득했던 급소의 위치를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몸의 결에 대해 하십니까? 굳이 칼을 쓰지 않아도 사람의 맥이 모이는 지점을 강하게 압박하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군요. 뭐야, 인연이? 사내가 달려들자 다미의 몸이 번개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무진의 억센 팔을 교정해주던 그 정교한 움직임이 사내의 가슴팍과 목덜미의 급소를 연달아 타격했습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헉소리와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다미는 숨을 몰아쉬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마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서방님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될 사람입니다. 그 칼날이 가장 먼저 당신의 목을 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쥐새끼처럼 숨어 사십시오. 사내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다미는 비로소 구겨진 비단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다미가 본가에서 자신의 과거와 싸우던 그 시각, 한양의 무과 시험장 또한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묵과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진주 강씨 가문의 강무진이었습니다. 근본 모를 짐꾼 출신이라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는 활쏘기와 말타기 등 모든 개별 종목에서 무반 가문의 최고 엘리트인 남궁휘와 단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임금이 참관하는 최종 시험인 전시. 시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두 후보의 점수가 만점으로 같으니 예법에 따라 최종 교전으로 장원을 가리겠다. 흙먼지가 휘날리는 시험장 한가운데 무명의 무진과 사대부 명문가의 남궁휘가 목검을 쥐고 마주섭니다. 내 놈이 운 좋게 화를 몇 번 잘 맞췄을지는 모르나 대대로 무건을 배출한 우리 가문의 검법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이다. 근본 없는 내 놈의 뼈마디를 오늘 여기서 다 으깨주마. 남궁휘의 검은 정교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정통 무에서의 초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사하며 무진을 사정없이 몰아붙입니다. 무진은 어깨와 옆구리에 타격을 입으며 비틀거리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귓가에 다미의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집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저들의 검술은 화려하나 결국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말고 뒤틀리는 찰나의 틈을 기다리세요. 남궁휘가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강력한 일격인 상단 배기를 내리꽂는 순간 무진의 눈에는 그의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에 빈틈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미와 함께 나무 기둥의 결을 찾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찾았다. 부인이 말한 그 틈. 무진의 목검이 물기를 가르듯 유연하게 파고듭니다. 화려한 초식은 아니었으나 상대의 검이 닿기도 전에 그 움직임의 근원인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궁휘의 목검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무진의 칼끝은 남궁휘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교전 종료. 장원 강무진. 임금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긴박한 승부를 지켜보았습니다. 힘이 아닌 마치 생명의 맥을 짚는 듯한 무진의 칼솜씨에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인,
내가 해냈어. 당신이 짚어준 그 결을 따라 마침내 장원이 되었어. 며칠 뒤 한양에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경아드립니다. 진주 강씨의 가문의 강무진 나리께서 부과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양 바닥이 그분의 기계로 떠들썩합니다. 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고 시댁 식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미는 그제야 비단 소매의 얼굴을 묶고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녀가 쳐놓은 거대한 그물이 드디어 장원급제라는 첫 번째 대열을 낚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미는 기뻐하며 웃는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바보 같은 사내를 이용해 멀리도 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이제 무지는 그녀의 신분을 지켜줄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 성벽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정의 딸 다미, 그녀의 처절한 기만극이 드디어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그 화려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함은 찰나였습니다. 장원급제라는 영광을 안았으나 세력도 배경도 없는 무진에게 내려진 보직은 함경도 최전방의 조산보 만호였습니다.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는 그곳은 양반들에게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사지였습니다. 본래 조선의 국법은 변방의 요새인 진지의 아녀자가 함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으나 장원급제라는 영광 뒤에도 기댈 배경 하나 없던 무진이 북방의 끝으로 밀려나는 마당에 그 곁에 누가 있든 신경 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미는 그 북방의 한계선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조정의 감시를 피해 무진이 공적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국법조차 닿지 않는 그곳은 그녀의 야망을 꽃 피울 최적의 은신처였기 때문입니다. 북방의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칼바람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땅은 딱딱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지는 그곳에서 다미가 가르쳐준 결을 베는 검술로 오랑캐들을 압도하며 북방의 귀신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성벽 위에서 저 멀리 지는 해를 보며 낯선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옥으로 뛰어드는 저 사내의 뒷모습이 이제는 잘 짜인 장기말이 아닌 조금은 안쓰러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인,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어. 여진족 놈들이 성벽 턱 밑까지 기어왔으나 부인이 알려준 대로 놈들의 말 다리 근육만 골라 베었더니 금방 무너지더이다. 역시 부인의 지략은 귀신도 울고 갈 것이오.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그런데 투구는 어디 가고 이리 상처투성이입니까? 제발 몸 좀 아끼시라 그리 일렀거늘 어찌 이리 미련하십니까? 그게 부인이 수놓아준 수건이 혹여 더러워질까봐 투구 속에 깊이 넣어두느라 투구를 안 썼더니 화살이 스친 모양이요. 그래도 부인이 이렇게 내 곁에 있으니 이까지 상처 따위 하나도 아프지 않소. 나는 평생 부인의 웃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온몸의 뼈가 가루가 되어도 즐거울 것이오. 바보 같은 소리 좀 마십시오. 나리가 부서지면 제 앞날은 어찌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어서 들어가 씻으십시오.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다미는 냉정하게 쏘아붙였지만 손끝에 남은 무진의 뜨거운 온기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길들인 장기말에 대한 연민인가?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나는 저 사내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진이 절뚝이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다미는 처음으로 자신이 친 그물에 스스로가 걸려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보 같은 사내야, 왜 그리 미련하게 구느냐? 내가 너를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내어주는 마음이 무거워지면 너를 휘두르기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다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든 무진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핏빛 설원 위로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다미의 야망 위에는 연민이라는 차가운 서리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 선택한 사내, 그러나 이제는 그의 숨소리조차 다미의 운명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미에게 연민을 고뇌할 시간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의 북방의 겨울은 노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조산보 성벽을 지켜주던 천혜의 해자 두만강 줄기가 하룻밤 사이에 돌덩이처럼 얼어붙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진족 기병은 얼음 위를 달려 성벽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울부짖는 칼바람은 놈들의 말발굽 소리를 완벽히 지워버렸습니다. 나리, 얼어붙은 강 위로 놈들이 넘어왔습니다. 성벽 아래 초소가 이미 전멸했습니다. 무엇이라 강이 있다고 방심한 개로구나. 부인은 어디 있느냐? 나리, 저는 상관 말고 나리부터 몸을 피하십시오. 저들은 지금 기세를 탔으니 성을 지키기엔 역부족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당신을 잃고 살아남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 몸을 먼저 피한단 말이오. 성안은 이미 불길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얼음을 타고 넘어온 여진족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마지막으로 다미의 얼굴을 눈에 담듯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관에게 명령합니다. 부관, 부인을 데리고 서쪽 숲길로 빠져나가라. 나는 여기서 놈들의 길목을 막으며 시간을 벌겠다. 내 부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무지는 다미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홀로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조산보의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미는 그 불길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지금 이대로 도망친다면 그녀는 양반과 며느리로 신분을 세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떠오르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던 무진의 바보 같은 얼굴, 그리고 투구 속에 소중히 감춰두었던 때 묻은 자수선수건. 마님, 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놈들이 추격해 올 것입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습니다. 마님, 거긴 이미 지옥입니다. 나리께서 마님을 살리려 목숨을 거셨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내가 건져와야지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다미는 비단 치맛자락을 찢어 발목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지략가의 계산이 아닌 단 하나의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는 여인의 처절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미는 부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모든 이가 도망쳐 나오는 그 불타는 지옥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딸로 태어나 오직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사지로 되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서방님. 당신은 내가 만든 칼이니까 내 허락 없이 부러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다미는 남편을 찾기 위해 시체가 즐비한 조산보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달리기 위해 찢은 치맛자락은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더욱 너덜거렸습니다. 마침내 성 외곽 벼랑 끝 여러 명의 여진족에 둘러싸인 채 무수한 상처를 입고 쓰러진 무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북방의 귀신으로 불린 그였지만 밀려드는 수많은 여진족을 홀로 상대하기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적병 하나가 무진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칼을 높이 지켜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조선의 여인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함께 죽고 싶으냐? 나는 평생 짐승의 뼈와 살을 바르며 살아온 사람이다. 너희가 아무리 두꺼운 갑옷을 입었어도 관절과 맥이 통하는 그 좁은 틈까지 가리지는 못했을 터. 다미의 손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백정 시절 익힌 정교한 감각과 무예서에서 배운 급소 타격법이 결합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칼날은 적들의 갑옷 사이 보이지 않는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다미의 재빠른 움직임에 하나둘씩 급소를 찔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본 여진족들은 여인의 기괴한 살기에 질려 본진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곧 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얼른 서방님부터 옮겨야 해. 다미는 무진을 부축해 인근의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동굴 안 무진은 피를 흘리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부인. 어찌 여기에. 어서 도망가시오. 입 닥치세요. 서방님이 죽으면 내 신부는 어쩌고 내 장원급제는 어쩌란 말입니까? 죽지 마세요. 제발 살아서 내 계단이 되어달란 말입니다. 부인, 이제야 당신답구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혼이 나기 전 장터 뒤편에서 아버님을 돕던 당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면서도 저와 혼례를 치르신 겁니까?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상관없었어. 당신이 나를 보고 웃어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면 나는 평생 당신의 계단이 되어도 좋았어. 당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바보같이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왜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지고 나 같은 천한 것을 위해. 말하면 당신이 도망갈까 무서웠어.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어. 이제 편히 도망가시오. 이곳은 위험하오. 무진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속이고 이용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도 바보처럼 쏘가주었다는 사실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미는 바보라 여기던 자신의 남편이 실은 어느 누구보다 숭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다 알면서 왜 나 같은 걸 위해 죽으려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제발. 아직 내 허락 없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단 말입니다. 동굴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백정의 딸이라는 신분으로부터 도망치듯 가짜 인생을 설계했던 여인 다미는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을 붙들고 생애 처음으로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동굴 안 비릿한 피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바늘귀를 깼습니다. 백정 시절 짐승의 가죽을 꿰매던 그 예리한 솜씨가 이제는 남편의 찢겨진 가슴팍을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자신의 삶과 무진의 진심을 다시 이어붙이는 처절한 의식임을. 며칠 뒤 기적적으로 눈을 뜬 무진은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다미의 눈에서 야망의 도끼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뒤늦게 깨달은 연정을 읽었습니다. 아직 가지 않은 것이오? 내가 도망가라 그리 일렀거늘. 나리께서 저를 붙잡아두지 않았습니까? 다 알면서도 모른 척 그 바보 같은 숭고함으로 제 발목을 묶어두신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가라 하십니까? 나는 그저 당신이 대갓집 마님으로 살길 바랬소. 백정의 딸 다미가 아니라 내 귀한 아내로. 그래서 더 못 갑니다. 서방님을 장군으로 만들고 제가 정경부인이 되어야 나리의 그 바보 같은 선택이 헛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셔야 합니다. 살아서 제가 꿈꾸는 그 높은 곳까지 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조산보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한양에 닿았고 조정은 성을 잃은 책임을 물어 무진에게 파직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논의 중이라는 정갈이 도착했습니다. 세력 없는 무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정갈이 오가고 조정에서 치열한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다미는 만신창이가 된 무진을 데리고 한양의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숨죽여 무진을 간호하며 한양의 정세를 살피던 그녀는 무진의 파직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혼란에 휩싸이기보다 차갑게 먹을 갈았습니다. 여진족과 싸우며 파악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지리적 특징, 보급로의 문제 등 현지의 전투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정교한 전략서로 작성해 무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조정에서 파직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상소를 들고 전하께 가십시오. 관직도 이름도 다 버리고 오직 평민의 신분으로 다시 싸우겠노라 하십시오. 백이종군만이 우리가 살 길이자 빼앗긴 성을 되찾고 서방님의 명예도 찾을 유일한 길입니다. 무진은 다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장기말로 이용하는 거짓의 눈빛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함께 승리하고자 하는 동반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미가 건넨 상소문을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소. 당신을 정경부인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백정의 딸 다미가 아닌 장군의 아내 다미를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소. 그렇게 무진은 왕을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건 백이종군을 청했습니다. 몰아치는 운명의 눈보라 넘어 다시 피어오를 전쟁의 서막을 향해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보다 더 지독한 전장으로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무기 삼아 뛰어드는 길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허락된 것은 관직도 추가 병력도 없는 오직 백이종군의 명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함께 싸웠던 고작 몇백의 군사들 뿐. 하지만 무진의 곁에는 그 어떤 장수보다 예리한 지략을 가진 다미가 있었습니다. 다미는 남장을 한 채 무진의 부관이자 군기 담당자로 위장하여 다시 북방의 설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무엇이 말입니까?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았소. 꽃길만 걷게 하겠다고. 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여 당신을 다시 이 지옥 같은 북방으로 끌어들였구려. 한양에서의 저는 그저 서방님을 이용하던 이기적인 나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방님과 함께 제 운명을 직접 개척하고 있지요. 오직 서방님의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 당신은 내게 과분한 지략가이자 유일한 삶의 이유요. 내 반드시 여진족을 무찌르고 관직을 회복하여 당신을 높은 자리에 꼭 앉혀주리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제 곁에 사람만 계셔 주십시오. 서방님은 제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내 허락 없이 그 칼이 꺾이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전방 조산보 근처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진흙탕으로 변해가는 절기. 여진족의 대규모 기병대가 다시금 국경을 넘어와 평원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기병들을 바라보며 무진은 다시 한번 다미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놈들의 수가 지난번보다 배는 많소. 부인, 정말 이 진흙탕이 놈들의 무덤이 되겠어? 여진족의 힘은 말의 속도에서 나옵니다. 녹아내린 진흙은 말의 발목을 잡는 늪이 될 것입니다. 힘으로 맞서지 마세요. 놈들이 제 기세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때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입은 두꺼운 갑옷과 덩치 큰 말들이 강점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녹아내린 북방의 땅은 이제 거대한 늪과 같습니다. 저들의 무게는 곧 스스로를 집어삼킬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 속도로 승부하는 기병들에게 진흙탕은 죽음의 함정이겠구려. 짐승이나 사람이나 전장에서 갑자기 발이 묶이면 그저 숨쉬는 고기 덩이에 불과합니다. 부인의 말이 맞소. 내 저 오랑캐들을 조선 땅에 영원히 매장해 버리겠소. 다미는 무진과 소수의 결사대를 지형의 흐름이 급격히 좁아지는 길목으로 배치했습니다. 여진족은 무진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돌격해왔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발굽이 땅을 울렸으나 다미가 설계한 함정은 이미 발동되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귀신 강무진이 살아 돌아왔다. 너희는 오늘 단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얼음이 녹아 깊은 뻘이 된 북방의 땅이 말을 탄 여진족 기병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길목에 고립되어 뻘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병들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진의 수신호로 숨어있던 병사들이 길목에서 튀어나와 여진족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여진족 전사들의 비명이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 뻘은 무엇이란 말이냐?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고립된 말에 다리를 노려라. 저놈은 분명 죽었을 텐데 어찌 이곳에 다시 나타났단 말인가?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진의 검은 단 한 번의 빗나감도 없이 적들의 급소만을 꿰뚫었습니다. 무과 급제를 위해 다미가 훈련시킨 무진만의 검법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칼날이 전장을 휩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멀리서 전장의 신이 된 무진을 바라보던 다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성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장기말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담은 가장 완벽한 동반자였음을. 서방님, 이제 당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 최고의 장수이십니다. 백정의 딸이 만든 칼이 이제 나라를 지킬 보검이 되셨군요. 석양빛으로 물든 평원은 쓰러진 여진족의 시체와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승전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피 묻은 검을 짚고선 무진에게 다미가 달려갔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진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다미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해냈어.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적들의 숨통을 다 끊어놓았어.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장하십니다, 나의 서방님. 서방님은 저희 영웅이시자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북방의 승전보는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관직도 없이 백의종군하여 수천의 여진족 대군을 괴멸시킨 강무진의 이름은 이제 북방의 귀신을 넘어 조선의 수호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무진을 즉시 한양으로 불러들였고 조정을 가득 메운 백관들 앞에서 그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이름 없는 병졸로 전장에 나가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내었구나. 내가 올린 전략서는 내 평생 본 병법서 중 가장 정교하고 기막힌 것이었다. 강무진,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를 정삼품 당상관으로 제수하고 북방 전체를 호령하는 절도사의 직을 내리노라. 전하, 황공하오나 이 모든 공은 소신만의 것이 아니옵니다. 사지에서 길을 잃은 저에게 결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이 전략을 완성한 제 아내의 공이 컸사옵니다. 허허, 장수의 지혜 뒤에 현숙한 처의 내조가 있었음을 내 익히 들었다. 나라를 구한 장수의 아내로서 합당한 예우를 다할 것이니 한치의 부족함도 없게 할 것이다. 그날 오후 무진의 본가 앞에는 어명이 담긴 교지가 도착했습니다. 다미는 그토록 원하던 화려한 비단 예복을 입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백정이 아닌 조선 최고 무장의 장인이자 숙부인이 될 다미의 아버지도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의 아내에 대한 왕의 약속이 아비의 신분 면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하인과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령이 장중한 목소리로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어명이요, 정삼품 당상관 강무진의 처 백씨를 숙부인으로 봉하노라. 지략으로 남편을 도와 국난을 극복한 그 기계가 가상한 바 내 명부의 으뜸으로 삼아 그 덕을 널리 알리고자 하노라.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백정 마을에서 짐승의 뼈와 살을 만지며 신분이라는 벽에 절규하던 백정의 딸 다미가 조선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당상관의 부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눈에 맺힌 눈물은 과거의 서러움이 아닌 곁에 서서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남편을 향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제가 숙부인이 된 것입니까? 이제 누구도 저를 천하다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인, 당신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요. 하지만 내게 당신은 첫 만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유일한 사랑 다미일 뿐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화려한 연회 대신 오붓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원하던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이제는 그 화려한 관직보다 나리와 함께 백정 마을에서 고기를 썰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정한 신분보다 더 단단한 결로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요. 당신이 백정의 딸이든 정경부인이든 내게는 그저 내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세상일 뿐이요. 이제 우리 세상을 속이는 기만극은 끝내고
서로의 진심만 보며 살아요. 당신이 만든 이 성벽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백정의 딸로 태어나 세상을 속였으나 끝내 자신을 향한 한 사내의 진심만은 속이지 못했던 여인 다미. 그녀는 이제 가짜 신분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한 남자를 진정한 용으로 만든 사랑의 주인공이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은 아름다운 야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악하시지요. 나의 영웅, 나의 서방님. 어디든 가겠소. 당신이 짚어주는 그 결을 따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고요한 한양의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핏빛 과거를 베어내고 얻은 그들의 행복은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눈부시게 향기로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